자, 이제 140페이지 거기 5번 볼게요. 그 5번에 지구 단위 계획은 시험에 정의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현재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용어 정의만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도시군 계획을 짜는 대상 지역이 우리가 특광, 특특, 시군이라는 관할 지역인데 서울을 다 개발할 수는 없지. 그죠? 서울시 어느 지역인가 일부가 개발이 된다면 거기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켜서 기능을 조금 더 증진하면서 미관도 우리가 규제를 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묶은 다음에 계획을 짜요. 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데 이걸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짠다. 그게 이제 지구 단위 정의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일부란 단어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다 짜는 거예요. 특정한 지역에. 그 일부라는 게 특정 개발할 땅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2012년도 전까지는 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2종 지구 단위 계획 구분했었다가 도시는 1종, 도시 바깥 2종 이랬다가요. 지금은 이거 안 써요. 그냥 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종, 2종 구분 안 하고 도시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도시 외의 지구 단위 구역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기반시설이라 하면 이거 나오는데 여기서 기반시설 그러면은 이게 53가지가 있다 보니까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연결해 놓고 시설 틀린 거 찾아봐라 한번 내면 좋겠지 않겠냐 해서 올해는 안 나왔어요. 29회 때는 안 나왔고 28회, 27회, 26회 3년 연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요 시설하고 요 시설이 연결이 맞냐 틀리냐를 내는 문제예요. 그럼 이거를 다 외워야 되냐? 다 외우지는 않아도 돼. 잘 내는 거 틀리는 것만 기억해도 돼. 우리가 53개를 다 못 외우잖아. 그죠? 그럼 일단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이라고 돼 있고 공간시설에서 7개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서울시에 있는데 시민인데 내가 사는데 도로는 있어야지 최소한. 그럼 내가 도로를 돈 내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서울시에서 도로를 깔아야지. 그럼 무슨 계획을 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여기다 도로 설치하겠다 저기다 설치하겠다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 여기 서울시라고 하자. 서울시인데 여기로 도로를 설치할 건지 아니면 여기로 할 건지 어디로 설치할 건지 일단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지 아까?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들 중에 교통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도로가. 그러면 이 교통시설 설치하려면 이제 무슨 계획을 짜야겠네 이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짜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짤 때 여기 2반에서 절차는 아직 안 외우셔도 돼요. 1월달 가면 외우면 되니까 지금은 계획안을 짜는구나. 안을 세웠구나 이 뜻이에요. 윗사람한테 결정 신청을 해서 우리 기초조사 해봤더니 여기 집안이 너무 약한 거예요. 도로 깔아놨다가 나중에 푹 주저앉을까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여기로 확정이 된 거예요. 기초조사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봐야죠. 그래서 의견 청취라는 게 있는데 이 의견 청취가 두 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야 니네 땅에 지금 현재 도로 설치할 거야. 나랑 관련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죠. 그러면 와서 보라고 해줘야 되니까 공적장부 와서 열람해라 해서 주민 공람이라는 거 있어요. 주민 공람이라는 거 하는데 서울시 인구가 980만인데 그거 보러 다 옵니까? 필요한 사람 몇 명 갑니까? 몇 명 가잖아. 그러니까 다 안 와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서울시장 뽑을 때 서울시 누구 뽑았어요? 의원 뽑았잖아. 서울시 의원 뽑았으니까 이거 의원들을 지방의원이라고 그래서 지방의회가 의견 대시에 니네들이 제기해라. 그래서 의견 청취 몇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2개. 주민 공람에서 의견도 듣고 안 오니까 지방의 의견까지 수렴하겠다. 그래서 안을 세운 사람이 윗사람한테 결정 신청할 때 이 도로가 여기서 딱 끊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예를 들어 하남시, 구리시에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시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중간에 딱 끊어서 못 들어오게 미국처럼 못 들어오게 해볼까 한번 딱 차단해서 그럼 안 되잖아. 연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장하고 뭔 해봐야겠네. 협의해야죠. 그래서 사전에 협의라는 것도 해보는데 이게 이미 국가가 여기 말고 다른 도로를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걸 또 설치하면 2개 쓰면 없어진다. 그럼 이제 협의할 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가들한테 이거 설치하는 게 과연 실효성 있겠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심각하게 한번 의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심의기구를 하나 더 놨어요. 그래서 의협심이라고 해서 의협심 써있죠. 한번 때려봐. 의협심. 협의심. 심협의. 어느 게 편하세요?
그거라도 기억해. 의협심이야. 그럼 의견 청취한 후에 입안에 대해서 보내면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결정된 내용을 여기야 라고 이제 고시할 때 지형도에다가 그려줘야 우리가 도면 보고 아, 내 땅이 어디까지 됐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지형도면 고시가 딱 되면 요때부터는 이름을 달리 부르자. 현재는 기반시설 예정지인데 확정이 됐으니까 이름을 이제부터 결정됐으니까 무슨 계획에서 결정한 거예요? 도시군 계획에서.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자 이렇게 됐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이제 도로는 이름이 지금 현재 몇 개가 나온 거네? 2개 나왔어요. 근데 이 도로가 지금 2개 도시에 뭐 되네 지금? 걸쳐 있죠. 걸쳐 있을 때는 야 이거 광역 시설이라 하자 이렇게 한대요. 광역 시설은 둘 이상이 걸치거나 이용하는 거 이런 걸 줄여서 우리는 광역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로는 이름이 몇 개네? 3개예요. 제가 이름이 3개야. 여기서는 선생님이죠. 그죠? 학교, 대학교, 인하대학교 가면 교수님이야. 근데 집에 가면 야노예요. 제 이름은 몇 개지? 3개. 어디에 있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거잖아. 예. 그럼 일반적으로 도로를 뭐라 불러요? 기반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딱 때리면 도시군계 시설. 2개 이상 걸치게 되면 앞에 수식어에 따라 사람 이름이 바뀌는 것 뿐이지 같은 놈인 거예요. 뭐가 다른 거냐? 여기 A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하고 B 땅 가지고 있던 사람하고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거는 아니죠. 아직 기반이 설치하려고 한다 할 때. 그러면 내 땅이 만약에 도로가 됐다면 좀 있으면 내 땅이 뭐가 되는 건데?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공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빼앗아 버려서 쓰겠다. 그래서 공용 수용이라고 그래요. 공용 목적에 사용하려고 수용한다고 뺏어서 쓰겠다고. 그러면 정당한 뭘 해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 법에 헌법에 써놨어요. 23조에 재산권 보장해가지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법률로서 정하되 어떠한 침해 등을 할 때는 정당한 보상 하여한다가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보상을 안 하면 헌법이 불합치되는 거죠. 그럼 저 사업은 무효돼 버려요. 보상을 안 하게 되면 그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A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않은 상태에서 건물 짓는 거는 상관없죠. 일단 여러분 A, B면 보상 많이 받고 싶어? 조금 받고 싶어요? 그럼 가만 놔둬야 돼요? 무슨 짓을 해야 돼? 그럼 건물이라도 전화야 뭐 하나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지을 건지 거기다 지을 건지 확정되면 보상은 받을 건데 그럼 여기서 얘가 건물을 짓겠다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확정이 됐는데 하게 됐다. 그건 못하게 해야죠. 확정이 되고 나서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시설이 결정되는 순간부터는 건축 금지라는 개발 행위 금지라는 규정이 들어가요. 그 전에는 금지를 시킬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도시관리계획을 짜고 있는 순간 안에도 할 수는 있어. 근데 확정되면 하지 말아라. 확정이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한 35세 남성 뭐라 불러요? 결혼 안 한 35세 이상의 미혼 남자를 뭐라 부르는데 우리는? 노총각인데 노라는 말은 요즘에 좀 그렇죠? 제 친구 중에 결혼 안 한 친구 더 많아요. 제 친구 10명 중에 2명 결혼했어요. 저하고 현대자동차 다니는 애랑 2명은 갔다 왔고 6명이 안 갔어요. 제일 친한 친구 옛날에 고시공부할 때 같이 있던 친구들인데 그걸 노총각이라고 안 해요 요즘에. 뭐라고 그래? 총각이라고 그래요. 노총각이라고 안 하고 총각이라고 그래. 근데 얘가 어느 날 직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25세야. 25세 여성을 만났는데 자기 이상형 만났어요. 구애 한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얘가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일로 왔어. 그럼 얘 총각이라고 불러야 돼요? 총각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아니죠. 뭐라 불러야 돼요? 아저씨라고 해야지. 아저씨. 얘가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같은 놈인데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결정되기 전에 뭐라고 부르고? 기반시설. 결정되고 나면 그 개념을 갖고 나중에 그걸 외우고 있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놈인데 표현이 다른 것 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2시에 새벽에 들어가도 누가 뭐라 합니까? 안 해. 규제가 없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2시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헤어져 그래요. 12시까지 안 들어오면 죽여보려고 그럴 거란 말이야. 얼굴 긁어버린다고. 2시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그러면 2시에 들어오는데 상관이 없었는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2시에 들어가면 죽는 거야. 행위제한 벌칙 들어가요. 월급 중에서 용돈 30만 원 깎아 이렇게 버려요. 건축 금지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정되기 전에는 규제를 못하지만 결정되고 나서는 규제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저씨라 부르는 게 맞지.
근데 자기가 결혼 안 했다고 그러는 거야. 뭐 어디서 아저씨 행세야? 뭐 이러잖아. 총각 행세야? 막 이러잖아. 맞죠? 총각 아니잖아. 확실하게. 결혼했으면. 유부남이라고 하죠. 네. 그럼 이제 그 차이점인데 얘는 2개 이상에 걸치거나 이용하게 되면 또 뭐라고 부른대? 그래. 그럼 얘네들을 이름 부르는 게 3가지라는 거야. 맞죠? 네. 그래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 기초시설이 7개가 있는데 그 안에 시설을 세분하다 보니까 이 53가지가 꼭 있어야겠더라. 그래서 지자체에서 계획을 짜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 갖고. 그러면 이런 게 잘 되는 지역은 강남구가, 도봉구가. 강남구는 세금이 많이 걷어지잖아요. 취득세만 해도 얼만데. 강남구에서 걷어들인 취득세가 광주광역시 전체 취득세보다 더 많대요. 얼마인지 알죠? 집값이 비싸잖아. 네, 하나 여쭐게요. 10억짜리 집 취득할 때 취득세 시군구에다 내잖아요. 지방세니까.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10억짜리? 그 5천만 원 나가요. 4,800인가 나올 거야. 그 4%에다가 농특세, 주민세 하면 한 4.8% 나오니까 5%로 잡으면 10억에 5%면 5천이에요? 500인가? 5천이잖아요. 정말 이럴 거야? 1억이 5%가 500이잖아요. 그럼 10억에 5%면 5천만 원이니까 10억 5천이 있어야 내 토지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근데 50억짜리 샀어요. 2,500, 2억 5천만 원이 취득세예요. 저기 한전을 누가 샀죠? 한전을? 한국전력 있던 자리를? 현대자동차가 얼마에 샀어요? 10조에 샀어. 10조. 5천억이 취득세야. 그냥 서울시에서 5천억이 취득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돈 갖다 어디다 쓰겠어요? 지자체 돈이 많은 데는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지방 가면 잘 돼 있나? 왜? 잘 안 돼 있죠. 인구가 적으니까 거래도 안 되고 취득세라든지 세금이 적게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에서 잘 안 돼 있지. 그러면 이 시설들 중에서 보세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건설 기계, 자동차 운전 학원인데 왜 노란 색깔이 돼 있냐? 학원이라고 돼 있죠. 학원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데 운전학원만큼은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 그럼 이건 지자체에 설치해야겠다. 그래서 학원은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이죠. 기반시설 아니에요. 보습학원, 영어학원 뭐 이런 거 기반시설 아니지만 무슨 학원은? 운전학원은 기반시설에 있으니까 얘는 기반시설이구나. 근데 폐차장이 없죠 여기. 폐차장은 여기 환경을 뭐 한대? 기초로 하는 기초시설이 있어요. 그럼 폐차장을 살짝 여기다 집어넣고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답이 뭐야? 뭐 그런 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당연한 거 써놨는데 폐차장 없겠지만 알고 가도 돼요. 제 말 이해되신 거예요? 그럼 1번부터 보세요. 교통시설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인데 어디다가 좀 체크 하나 해놓으셔야겠네. 운전학원에 체크하셔야지. 그리고 공간시설은 옆에다가 넓다라고 쓰세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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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다 썼어요? 넓다 쓰는 분 있더라고. 넓다. 넓다. 넓다 썼어요? 공원 넓다. 광장 넓다. 녹지 넓다. 공공거지 넓다. 유원지 넓다죠. 공간하면 넓다로 기억하시면 돼. 공간 넓은 거 아니야? 이렇게 기억하면 단어는 기억나요. 근데 특이한 게 운동장이 여기 살짝 들어오면 이게 안 보여요. 운동장은 체육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은 뭐 어디 있어요? 체육시설이라. 그래서 그거 하나랑 유통공급시설 하나 볼까? 유통공급시설은 유통이죠. 그러면 뭔가 공급하는 수도, 전기관, 가스관, 열공급, 방송통신인데 거기 밑줄 공동구. 공동구라는 건 지하에 매설한 콘크리트 관을 말해요. 그리고 시장, 유류저장, 송유설비 이건 뭔가 공급하는 거는 유통과 공급 시설이에요. 그리고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애들 관련돼서 좋은 거라 학교, 요 특이한 거 뭔장? 운동장. 얘는 공간시설이 아니라 뭐예요?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 공공지훈련, 청소년. 이거 애들 관련돼서 공공성 있는 거죠? 그리고 방제는 25회 때 나왔는데 25, 26, 27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방제 여기 보실까? 무슨 방자일까? 막을 방자예요. 재해에 막겠다예요. 그럼 방자 들어가면 다 방제시설이라 요 세 가지 빼고는 방자 들어가요. 방압수압이, 방pon수, 방수압이, 사방수, 방수압이 방자 들어가잖아요. 누가 틀리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뭄의 피해를 막자 물 있어야 되니까
저수지. 홍수 났어요. 물 뿌려야 되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천 유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시설? 방제 시설이에요. 근데 보건위생은 가지 말자라고 써놨어요. 가지 말자. 시험 끝날 때까지 가지 말자 이렇게 써놨어요. 자주 가면 안 되는 시설 뭐라고 그래? 보건위생시설이에요. 거기 보시면 보건위생시설 같으면은 거기 보시면 느낌이 어떤지 봐요.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치,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시설. 이거 보건위생하고 좀 어울리세요? 잘 안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출제원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고개 들어보실래요? 가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파야 돼, 아프면 안 돼? 아프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좀 어려운 말로 종합의료시설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종합의료시설. 갔더니 암일에 깜짝 놀라 자빠져 죽었어. 어디로 가야 돼? 장례식장. 갔더니 이제 3일장 치르면 젊은 애들은 화장시설, 어르신들은 공동묘지, 장지, 봉안시설. 저 같은 애는 왔다 갔다 거리면 돼지인 줄 알고 훅 찔러요. 어디에? 도축장. 가면 안 되는 거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럼 지금 들은 거는 무슨 시설이에요? 보건, 위생시설. 그럼 내 머릿속에 뇌 구조에다가 공간 하나 딱 접어놓고 보건위생시설은 가지 말자. 그림으로 딱 기억해 버리는 게 제일 좋아. 예를 들면 그림 못 그리는데 보건위생시설이다. 이런 위생적인 것 때문에 가는 거 가지 말자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하다. 맞나 이거? 좀 그런데? 보건위생 그러면 일단 아프면 가는데 어디? 가도 암일에 깜짝 빠져 죽으면 어디? 장례식장. 그리고 이제 3일장 치르고 뭐? 화장장. 그리고 어르신들은 공동묘지, 봉안시설. 어디가 훅 찌르는 어디? 도장. 이거 가면 안 돼. 이거 무슨 시설이에요? 보건위생시설이야. 근데 그림 한번 기억하면 되게 오래 가요. 예. 전 제가 그린 거니까 기억하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려야지.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하나 더 할게요. 거기 맨 밑에 환경기초는 옆에다 복원이라고 써요. 복원. 복원. 또 복원이라고 쓰면 안 돼. 복원. 복원. 원래대로 돌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물 깨끗하게 돌리는 거 하수도죠. 폐기물 다시 깨끗하게 하는 거 처리설이죠. 수질 오염 방지 있고 특이한 게 현관편은 폐차장에 다녀오세요. 폐차장은 자동차 깨끗하게 원래대로 복원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환경 기초화시키는 시설인데 폐차장을 살짝 주차장 옆에 갖다 놓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기초 과정에서는 제가 기초적으로 외워야 될 거 다 외울 거야. 기본 과정 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못 해요. 진도 나가기 바빠. 양이 많기 때문에 죽으러 달려가지고 겨우 진도 맞춰 2달 해가지고 약간 중개사법 시간에 농담도 하고 널널할 거예요. 세법이나 이런 시간은. 공법은 30배잖아. 죽으러 달려도 진도 맞추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 그때 가면. 그러니까 지금 좀 널널할 때 미리 좀 외워두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가지 말자가 뭐였지? 보건? 위생시설. 자주 가지 말자라고 했어요. 아프면 가는데? 좀 어려운 말로. 종합으로 했어요. 암일에 깜짝 놀라 자빠져 죽은 장례식장. 애들은 화장시설. 어르신들. 봉안시설. 납골시설을 봉안시설이라고 그래요. 납골, 뼈를 묻었다. 이건 그렇잖아. 그래서 봉안했다고 그래요. 봉안당이라고 이제 봉안시설. 그리고 공동묘지 있었고 어디에? 쿡 찔르면 안 돼. 도축장. 그리고 폐차장이 느낌이 어때요? 폐차장 느낌 딱 느낌 나요? 폐차장 어디 있지? 복원하는 뭐예요? 환경 기초시설. 운동장. 운동장 넓다에 있다 없다? 없다. 체육시설에 있다고 그랬잖아.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28회 기출문제면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인데 국토개입 법령상 기반시설 종류와 해당 시설을 연결을 했는데 틀린 거 고르라는 거예요. 틀린 거. 자, 교통시설에 운전학원 있었나? 맞아요. 있었죠. 네. 유통공급 공급하는 거죠. 수도, 전기, 가스, 방송, 통신 맞아요? 네. 제막자 할 때 하천 있었나? 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네.
공간시설 넓다에 장지 있었나? 장지 어디 있었지? 보이죠? 답 정답 몇 번? 4번이에요. 폐차장은 환경기초에서 복원하는 거 맞죠? 그럼 50세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 골라서 외우면 돼? 그러면 문제 다 푼다고. 근데 저걸 다 외우려고 달려드니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럼 공법 전체 내용 중에 맹큼한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헉 해버리면 공법은 이제부터 재미가 없어지니까 조금씩 암기하면서 내 거로 만들어 버리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참고는 한번 읽어보시고 7번 봐보십니다. 7번에 도시공객 시설이란이라고 써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얘를 설명할 때 여기 봐봐요. 얘 뭐야 라고 하잖아요. 정의는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 원래 무슨 시설이었는데 무슨 계획으로 뭐 된 거예요? 결정된 것, 결정되기 전 거. 결정된 거. 그거 뭐라고 불러요? 도시공객 시설. 읽어볼게요. 도시공객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잖아요. 네. 그러면 결정이 되면 규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요? 들어간다. 들어가니까 결정이 된 땅에다가 건물 짓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금 많이 나가니까 하지 마. 무슨 행위 하지 마요? 건축행위 하지 마. 근데 결정이 됐는데 이 결정이 되고 나서 10년이 흘렀는데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죠. 10년이 지날 때까지도 안 했으면 이 토지 소유자 열 받을까, 열 안 받을까? 열 받죠. 근데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지목이 전이었던 사람이 열 받을까요? 대였던 사람이 열 받을까? 대였던 사람은 건물 짓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졌잖아. 농사 짓지 말라고 한 적 없거든요. 전인 사람은 그렇게 크게 열 받진 않잖아요. 그러면 지목이 뭐인 사람의 경우는 조금 열 받겠구나. 대. 이 토지 소유자는 그러면 팔려고 해도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거는 결정이 되고 건축금지란 행위자를 받았는데 몇 년씩이나 안 하면서 10년. 그러면 보상금도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목이 뭐인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면 사달라고 해더라. 무슨 청구? 매수 청구. 시험에 매년 나왔던 게 저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결정해놨는데 강산이 2번 변했네. 2번이면 몇 년이죠?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할 의사가 없어요. 그럼 없다는 얘기는 효력을 잃게 해야 되죠. 효력을 잃었다를 뭐라고 그러죠? 실효. 그럼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결정된 거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 결정된 노란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걸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 시설부지 매수청구라는 말이에요. 장기면 몇 년간 안 해서? 20년, 10년 또 안 했죠. 미집행되면 무슨 청구라도 하시고 매수청구. 20년이 될 때까지 안 하면 실효해야겠대요. 근데 20년 너무 길지 않아요, 이거? 실효시키는 게. 그래서 이제 국가가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우리가 한번 그 지방의회한테 보고를 받고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사전에 해제도 해주겠다라는 제도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시공객 시설인데 이거 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시행자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공객에 들어있는 사업이 몇 개가 나오냐? 자, 도시군 계획은 아까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나올 때 이 관리계획이 아까 용계 기 있었죠? 기가 뭐였지? 그렇지. 그 정도만 기억나도 돼. 용계 기 도가 뭐였죠? 도시개발사업. 정의 뭐였죠? 정비사업.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결정이 되면 무슨 시설사업 하는 거예요? 도시공개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사업이 몇 개가 나왔네? 3개 나왔죠? 이 3개는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이죠?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도시군계획 사업은 무슨 사업과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말한다. 이 정의예요. 그럼 이제 뒤로 한 장 넘기시면 거기 8번 잠깐 볼게요. 8번. 거기 광역시설이란 말 써 있을 겁니다. 찾았어요?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해놓고 박스가 2개가 나오는데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에 걸쳐 동그라미, 두 번째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 동그라미. 2개네요. 걸치는 것도 있고 이용하는 거 있죠. 걸친다는 얘기는 길다는 얘기죠. 긴 것들은 다 어디다 집어넣어라? 걸친다에. 공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림픽 공원은 그 송파구 사람만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죠. 국지적인 거는 이용하는 거에다 넣어놨어요. 인천국제공항이에요.
인천 사람만 쓰는 거잖아. 아니잖아요. 내 얼굴 안 볼 거야? 책을 확 그냥 뺏어볼란 게. 그럼 인천국제공항은 우리가 가서 같이 쓰는 뭐야?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지적인 거는 이용하는 거, 긴 거는 뭐? 걸치는 거. 철도는? 걸치는 거. 맞죠? 도로는? 걸치는 거. 학교는? 이용하는 거. 맞죠? 공원은? 이용하는 거. 광장은? 근데 걸치는 거에가 있어. 녹지는? 이용하는 거 같잖아. 걸치는 거에가 있어서 제가 파란 색깔 해놨어요. 광장 녹지만. 나머지는 다 제가 아까 했던 대로 하면 되니까 뭐만 조심하면 된다. 광장하고 녹지. 그래서 광록이라고 그래요. 광록이. 오광록이라고 혹시 아세요? 오광록? 아 짜증난다 하는 애 있잖아요. 그 오광록이 옛날에 잠깐 TV 안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TV 안 나왔었어. 중간에 그때 그 대마초인가 해가지고 대마 피다가 걸렸어요. 광록이 걸렸다. 걸친 있어요. 기억해요? 예. 광록이 뭐? 걸렸다고. 뭐예요? 걸치는 있어요. 광장 녹지만 유일하게 이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있대요. 그럼 걔 왜 아니면 누가 시험 문제 낼 때 딴 거 내진 않겠죠.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공동구라는 거는 예전에 도로를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서 있는 거 하나 있었어. 이거 뭐라고 그러죠? 전봇대. 전봇대 위에 이렇게 선 지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전화선, 전기선 지나가잖아. 딱 보면은 아름답자. 곡선의 미가 있어가지고 아름다워요. 이게 좀 지저분해. 어떤 분은 이제 미적 감각이 좀 있는 분들은 뭐 곡선의 미 보고 했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개 찾아요, 사람 찾아요, 오줌 싸고 쓰레기 배도 이게 지저분하거든요. 지나가다 한번 부딪혀본 적 있어요, 이거? 네. 어렸을 때 한번 부딪혀봤는데 진짜 반짝이라는 게 뭐가 번쩍거리는 게 있어요. 반짝거리고 나서 다른 거 모르겠는데 쪽팔려가지고 다른 거 모르겠는데 이제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근데 저기 있으면 지저분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니까 그럼 이거를 지하에다가 관을 넣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관을 넣어버리면 얘네들은 하늘로 솟을 수는 없으니 이렇게 치워버리면 어우 깨끗하다. 정비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깔아놓은 관을 지하에 공동으로 매설한 콘크리트 공동구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설치하는 게 좋은 게 맞아요? 나쁜 게 맞아? 좋은 게 맞아. 그럼 신도시 만들 때 의무화 시켜야겠네. 그래서 신도시 만들 때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200만 정도만 기억하면 돼. 올해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공동구는 설치하여야 한다. 맞죠?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읽어볼까?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 설비나 통신, KT, 하수도 이런 거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면 미관도 개선, 도로 구조 보전, 교통 원활한 소통이 되니 지하에다 설치하는 거라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공동구는 신도시 만들 때 의무화 시켜버렸고, 구도시 중에 사람이 좀 많은 곳은 조금씩 설치를 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왜? 도로를 막고 깔아야 되니까. 그럼 혹시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전봇대 보셨나요? 여기 오시면서? 나 전봇대 봤는데. 전봇대 이쪽에 전봇대 있던데? 이 뒤쪽에? 이쪽은 그래? 이쪽은 이제 없는데 여기는 깔렸다는 얘기고 저 뒤쪽은 안 깔렸다는 얘기지. 유도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안 깔았겠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 가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 일산이라든지 파주 운정 가면 전봇대가 없어요. 다 어디로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근데 어떤 분이 봤다는 거야. 신호등이야 그거. 전봇대가 아니라 신호등인데 차고 하시면 안 돼. 가로등 이런 거고 거의 없어요. 근데 아직 구도심지에는 설치 중인 겁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예산을 잡아서 설치하겠다 해서 5년마다 계획을 짜게 돼 있어요. 공동구 관리 계획을 짜가지고 한다고 이런 말 나오는데, 그 다음에 10번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란 요거 결정된 요 놈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뭐라고 부르면 돼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 그래서 거기 써있네.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란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확정된 거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1번에 도시공객 사업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제가? 3개. 도시공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과목의 사업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무슨 사업과 도시공객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의 정비사업 3가지 통칭해서 뭐라고 불러요? 도시공객 사업.
이거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지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 시험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시험 본 건데 이게 2과목으로 돼 있어. 공법은 두 번째 과목. 그래서 41번부터 80번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공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무슨 사업을 고르래요? 이거 어떤 학생이 시험 문제 푼 거 제가 받아가지고 푼 거야. 해석 강의 해야 되니까.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사업이 몇 개? 3개. 무슨 사업? 도시공개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이거 3개 다가 도시공개획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정답 몇 번? 얘 맞았네. 이거 푼 친구 맞았죠? 맞았잖아. 근데 이거 내가 분명히 백선 문제 할 때 백선 지문 꼭 한번 읽어보고 하세요라고 했을 때 1번으로 넣었던 지문이거든요. 이거 시험지 그때 내가 백선 지문 보라고 했던 거. 수업 안 들었었나? 여기 1번 보시면 도시공개획 사업이라 하면 도시공간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공개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읽어두면 도문된 지문입니다라고 냈던 거잖아. 지지난주에 준 거. 시험 보기 전날. 1번 똑같은 거잖아. 똑같잖아 지금. 내 이 정도야 내가. 보라고 그랬는데 왜 안 봐? 첫 번째 문제 똑같이 나왔는데도 그리고 힌트도 줬어 문제에서 모두 고르 그랬죠. 모두 골라야지. 그럼 다 5번이잖아. 답도 줬는데 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 41번 문제를 정확하게 딱 풀어야 42번 문제가 쉽게 느껴져요. 얘를 어렵게 풀었다. 공법 어렵다. 그때부터 멘붕 오기 시작해요. 첫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제가 1번으로 넣었던 이유가 도시공개획 사업이 저희가 안 나온 지 오래돼서 1번에 넣은 거야. 그럼 내가 내년에 백선 질문 여러분 드릴 때 이거 넣을까요? 이제 뺄까요? 빼고 딴 거 넣을 거야. 왜? 시험이라는 게 올해 나왔으면 내년에 또 나오는 문제가 있지만 얘는 내년에 다시 안 나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마 도시공개획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내거나 관리계획 내용을 내지 얘는 이제 안 나와요. 근데 기출문제를 또 계속 암기하고 있어. 그럼 안 돼요. 기출문제 중에서 제가 풀어야 될 거 안 풀어야 될 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 얘기할 테니까 기출문제를 막 먼저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출문제 분석할 수가 있는 능력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 능력이 되려면 공부를 좀 오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이거 필요한 거는 제가 다 구분해 줄 테니까. 이건 이제부터 내년에 안 나올 거다. 됐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볼까? 아까 전에 용도 지역이라고 했던 거 있을 건데, 여기 12번하고 13번은요, 12번 한번 봐볼게요. 12번은 뭐냐면, 도시공개획 사업 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자를 말한다. 여봐요. 도시공개획 사업 아까 몇 개? 3개. 이 사업하는 사람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도시공개획 사업하는 놈을 시행자라 부른다 이 뜻이에요. 13번에 공공시설이란 앞으로 이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제 지문을 읽을 때요. 이게 법조문이거든요. 13번이. 법조문인데 공공시설이라 하면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뭐라고 써놨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그럼 밑에 있는 박스가 대통령령이죠. 그 대통령령을 제가 써야 한 개의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법을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뭐 이런 게 나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하나 해드려 볼게요. 법 공부 처음 하는 분들한테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옛날에 법이란 글자가 이거 안 했었죠? 네. 처음 본 거지. 이 글자 옛날에 법이란 글자였었어요. 이게 삼수변에 물수변에 사라질 거 갈 것자에다가 이게 이제 해태란 동물인데 이 해태란 그 신화에 나오는 동물을 형상화한 거예요. 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뿔이 달린 해태란 동물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분쟁이 옛날에 생겼을 때 이 해태란 동물을 그 사람한테 몸에 갖다 대면 뿔이 이렇게 싹 사라져요. 그 놈이 나쁜 놈인 거야. 근데 이쪽 갖다 놓으면 안 사라지면 얘는 죄가 없는 애인 거예요. 그럼 이걸 판단하는 이 동물이 친한 사람이니까 봐주고 뭐 이러면 안 되죠. 아주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 물이 흘러가듯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판단을 하는 게 법이다라고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는 게 법인데 그 법이라는 게 시대가 지나면서 야 이 글자 한번 쓰려고 그러면 고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 글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저 글자에서 요것만 뺀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삼수변에 갈 것자, 사라질 것자 써서 그냥 법이란 말 썼어요.
평정심 유지하면서 치우치지 않게 판단하는 게 법인데, 그럼 이 법을 만들 때 맨 처음에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만들어 놓을 때 글귀로 만들어 놓으면 성문법이 되는 거고, 글로 안 돼 있으면은 뭐예요? 불문법이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법이 무슨 법이죠? 헌법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우자는 게 아니라 사회 교과서에 나왔던, 정치 경제에 나왔던 거 한 번 더듬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한 지 벌써 그래도 한 5년에서 10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때 아닙니까? 맞죠? 5년, 10년 되신 분도 있고, 뭐 20년 되신 분도 있겠지만, 옛날에 분명히 헌법 배웠어요. 뭐 대한민국은 뭐 민주국가국이다 뭐 하면서 배웠죠. 1조 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주권을 가진다, 권력을 가진다 뭐 이런 거 막 송강호가 막 하잖아. 변호인에서 영화도 안 보여 이제 영화도 안 보니까 문화적인 요소 나오면 거의 대답이 없어요. 그때 그 변호인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 생애 그린 드라마 있잖아. 영화. 거기서 그 송강호가 그 재판할 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법률은 국민에 의해서 저기다 막 엄청나게 막 하는 거 있잖아. 그게 헌법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이라고 해서 이 법에 지금 현재 기본권 보장을 해주겠다고 딱 해놓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기본권 우리가 국가가 보장해 줄 테니 국민 너는 이 법을 따라라 해가지고 국가가 누구를 보호해 주겠다. 국민을. 국민은 대신에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받아서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내가 너의 기본권,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 보장해 줄 테니 너는 국가에다가 우리 관리하려면 돈 필요하거든? 돈 좀 내라. 뭐요? 납세 의무 부과했고 20세 이상의 신체 건장한 남자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국방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무를 부과받았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했으니 국가는 나를 뭐예요?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를 국가가 헌법에서 보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런 문제가 얘네들이 발생했고 얘랑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럼 이거 해결하려고 법 만들고 이거 해결하려고 법 만들면 헌법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헌법 밑에다가 법률이라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돼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무슨 법 있다고 그래? 건축법을 예를 들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한번 다시는 얘기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건축법이라고도 하고 건축법률이라고도 해요. 보통 이제 혼용해서 쓰는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1조가 재정 목적, 2조가 용어 정의 이렇게 시작해요. 그게 법률이 1조부터 2조 쭉 해서 138조 이렇게 나왔어. 재정 목적, 용어 정의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8조에 뭐 어떤 규정이 있다.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걸 누가 만드냐는 거야. 원래 누가 만들어야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바쁘잖아요. 우리 대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한 명을 뽑아줘서 이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 뽑아놨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뽑아서 이 사람들이 대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법률안 좀 만들어주세요. 이 법률안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너무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 법률안 좀 어떻게 폐지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분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폐지하고 개정하고 하는 거예요. 수정하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 적게 걸릴까 이거? 그래. 헌법하고 법률은요. 국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그냥 사례로 얘기해.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경우 있어. 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중에 뭐 예를 들어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기둥의 너비는 10cm 이상일 것 최소 기준 이렇게 해놨어. 그럼 11cm로 설계 빼면 허가 해주겠다. 9cm로 빼면 허가 안 해주겠다. 뭐 이런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응? 근데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신기술이 발견이 됐어. 신기술하고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1cm밖에 안 되는데 강도가 엄청 센 거야. 지진에도 진짜 안전한 구조로 돼 있대. 지진이 났을 때 횡압력에 대해서 되게 안전하대요. 근데 가격이 콘크리트보다 20배가 싼 거야. 그럼 이거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걸 수입해 온 거야. 이렇게. 수입. 인컴이라고 그러죠? 인컴. 따라 인컴? 우리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도 공부해야 돼요. 네. 중간중간에 내가 영어 써도 이해해 주세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스키 타다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수입해서 왔는데 얘는 이제 A란에는 그럼 난 이 재료를 쓰겠다. 싸니까 강도도 더 세고 지진에도 안전하다는데 포항은 무조건 이거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 10cm 이상이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이씨 왜 안 해줘 했더니 법이 이렇게 되는데 어떡하니.
그럼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통과해야 돼?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또 싸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싸우고 있어요. 통과 되겠어 이거? 못하죠. 국회 내년으로 미뤄졌어. 또 싸우다가 내후년으로 가면 2년 뒤에 시행한다.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 밑에 건축법 뭐라고 만드냐면 시행령이라고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그냥 말하면 이제 그냥 시행을 하겠다고 만든 건데 이거는 공포를 대통령이 해요. 문재인 대통령에서 공포를 한대. 그래서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도 합니다. 얘도 1조부터 쭉 해서 얘도 법이니까 뭐 40조까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야. 기둥 10cm 이상일 것, 다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그럼 대통령령 여기 있죠. 여기 만약에 7조에다가 건축법 8조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함이라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추가로 개정만 하면 돼. 단 이러이러한 재료를 썼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써놨죠. 그럼 이거는 대통령이 공포함과 동시에 바로 효력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회 통과 없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시행령에다가 자주 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내려놓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아주 세부적인 양식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밑에다가 건축법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시행규칙이라는 거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각 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근데 부령, 훈령, 총리령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시행규칙은 각 부령이라고 할게요. 그럼 국토교통부령이죠. 여기다가 또 1조부터 2조 해가지고 쭉 쌓아서 뭐 32조까지 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건축법 시행령 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이 정함이라 여기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라고 해버리면 여기다가 서식 갖다 놓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면 이제 요 조문 하나를 다 보려면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하나의 법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을 부를 때 명령이라고 해요. 명령.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고? 법률. 남자친구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남친. 그럼 법률하고 명령을 줄여서 뭐라고 해야겠네? 법명 그러면 이름 같잖아. 그죠? 그럼 법령이라고 하자 해서 법령이라고 한대요. 묶어서. 그래서 요게 법률하고 명령 묶어서 뭐라고 한대? 법령.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법을 우리 몇 개 배우는 거예요? 3개. 이 3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는 뭐라고 하면 되네? 법령. 그러면 건축법 그러면은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령 그러면 3개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건축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5가지 법이 또 있잖아. 걔들 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겠네. 그러니까 총 16개의 법을 배우는 거라 양이 많은 거라.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죠? 조례. 건축법에 가면 건축조례라고 또 있어요. 서울시하고 뭐 부산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다 똑같을까요? 약간 다를까? 왜? 지자체마다 규제하는 게 형령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법률로서 이거는 법을 바꾸긴 그렇고 이 지역 내에서 법을 자치적으로 만들자 자치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치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건 법률이죠. 그럼 이제 지방의원이 만드는 건 지방자치법규라고 그래야죠. 그럼 아까 지방의원들 뽑았잖아. 서울시장 뽑을 때 서울시 의원 뽑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 뭐라고 그래? 조례.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서울시 건축조례로 내야 돼요? 인천광역시 조례로 내야 돼? 그럼 예로 내면 인천 사람 못 푸는 거죠. 그죠? 부산 사람도 못 풀잖아. 그럼 시험에 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조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 보면 조례에 의한 규정은 제외한 뭐 이런 말 써 있어요. 시험에 이해됐어요? 그럼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네? 법령까지예요. 그러니까 조례 규칙은 실무에서 필요한 거고 시험 볼 땐 여기까지만. 근데 여기 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법률이겠죠. 근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중에서 가장 세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얘는 시험에 잘 안 내요. 나오면 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까지 여러분 공부하시면 10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략적으로 시행규칙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재 쓸 때 시행규칙은 거의 빼고 나올 수 있는 것들 몇 개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행규칙은 웬만하면 공부를 많이 안 할 거다. 그리고 얘네들 그럼 법조문이 있는 거니까 글로 써 있으니까 뭐라고 부르죠? 소문법이에요. 근데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제가 여기 강남 올 때 저는 이제 차 갖고 오는 날이 더 많은데 약간 서울에서 일을 많이 봐야 되면 차 갖고 만들잖아요. 여기다가 주차해 놓고 전철 타고 다니거든요. 전철 타서 저는 10년 동안 서울에서 앉아본 적이 없어요. 앉아본 적이 없어. 혹시 내가
앉아본 적 없는데 저쪽에 아주머니가 주섬주섬 옷을 싸. 가만히 있어야 돼.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죠. 딱 일어나자마자 가서 딱 앉았어. 딱 앉았는데 문이 딱 열렸는데 80대 할아버님이 지팡이를 들고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떠서 일어나야 돼요. 눈 감고 그냥 자야 돼. 어? 대한민국에 있는 동방예의주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눈을 감아야 돼. 눈 뜨고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아예 안 앉는 거야 나는 거기. 또 일어나야 될까 어차피 아는 거니까 안 앉아요. 근데 국가가 분명히 80세 이상이면 일어나라라고 법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이거 사회적 관습이 인식이 돼서 법률처럼 된 거야.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글로 써 있을까 안 써 있을까요? 그게 불문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안 써 있겠지 당연히. 몇 조 몇 항이 써 있지 않잖아. 그리고 판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런 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분쟁이 생기니까 이 규제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판사가 이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시한다라고 하는 예를 만든 거야. 그럼 그 법이 기존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냥 불문법이 되는 거예요. 판례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만 공부할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시행령 위주로 하되 시행규칙을 안 한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볼까? 그럼 여기가 시험법인데 시험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6개 시험 범위가 있다 보니까 건축법의 1조 이 법은 공공복리 목적으로 한다 뭐 어쩌고 딱 써 있어요. 그다음에 정의 쭉 가다가 건축물 나왔죠. 건축물이란 뭐 창고 차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조문인데 대통령령이 있는 거는 어딜 봐야 돼? 시행령.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교재 만들 때 여기 있는 거를 블럭을 딱 정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 놓고 이제 한 조문을 만드는 거야. 책 만드는 게 이렇게 쉬워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라고 써 있죠. 국토교통부령이면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또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의 법조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범위라는 건데 그 중에 시행규칙까지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 10년 잡아야 되니까 이걸 장기 종합개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단기 1년 안에 끝내려면 얘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거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잖아요. 6개 법이니까 16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시행규칙보다는 법하고 어디 위주로? 규칙은 공부를 거의 출제 안 하고 나오면 틀리라고 하는 건데 이걸 공부할 수는 없잖아. 이번에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보자마자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게 있을 거예요. 시행규칙에 나온 거야. 우리 맞추라고 떨어지라고. 그걸 거기 갖고 맞추겠다고 막 멘붕 왔다는 거 이러는데 그런 거 틀리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시고 맞출 수 있는 거 많이 맞춰야 돼.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법이라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들어야 돼. 그럼 법을 개정한다는 건 국회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되게 중요한 사항일 수 있네. 그럼 법이 개정되면은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야.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잘 안 나와. 그럼 법하고 시행령 개정되는 거는 중요한 건데 제가 원고를 12월 달 초까지 넘겨야 돼요. 이번에 나온 법률을. 근데 12월 말에 개정이 또 되고 1월 중순에 또 개정이 돼요. 그럼 책이 나올 때 개정된 게 들어가 있을까? 그 출판할 당시만 포함됐을까요? 그럼 이제 1월, 2월 달에 제가 프린트를 드리면 이 부분이 개정됐으니까 바꾸세요라고 그러면 배운 사람들은 개정됐구나 이래요. 못 배운 사람들은 책도 이 모양으로 쓰고 막 이래요. 이 모양을 쓴 게 아니라 법이 바뀌었잖아. 내가 바꾼 거예요. 국회의원이 바꾼 거야. 그런데 못 배운 사람들은 뭐 책도 똑바로 못 썼대.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신 거죠? 중간에 프린트가 나가면 이거 개정됐구나. 폐지됐으니까 이건 안 공부해도 되겠구나. 근데 이게 시행령인데 너무 중요한 게 개정됐으면 제가 별표 해놓고 막 이래요. 그런 거는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제 법에 관련된 건 설명이 됐고 지금 현재 142페이지로 오시면 13번 조문이 무슨 뜻인지 보여줄게요. 법조문인데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가 있고 더 있어. 귀찮은 거예요. 어디로 넘겼어요? 대통령령. 시행령에다 넘겨놓고 거기 있는 걸 봐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시행령 있는 걸 그 박스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야. 이 되신 겁니까? 네. 됐고 14번에 그 안 외우셔도 돼요. 이런 게 공공시구나. 읽어보시면 되고 14번이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정책 목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인데 국가가 짜는 계획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이죠. 이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안에 광역도시계획도 있고 도시계획도 있는 거죠.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다 포함되는데 아까 여기다 중간에 뭐 글자 써주라고? 그래서 이 계획을 짜는 건데 그럼 국가계획은 이 도시계획을 다 포함하고 있겠네요. 그럼 누가 짜는 거냐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포함될 사항 모두 포함한 계획이다가 국가계획이에요. 정의예요. 국가계획이란 중앙정부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 가로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사항 모두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용도지역은 잠깐 했었는데 용도지역 개념할 때 자, 이 용도지역 아까 크게 몇 개 용도? 4개. 4, 9, 21. 36 한번 가면 안 된다고 아까 했잖아. 4, 9, 4용도 9개 지역, 총 21개 용도지역인데 그 용도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규모는 건폐율하고 뭘로? 용적률로. 이거를 규제해 놓은 게 용도지역인데 내 땅이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이면 뭘로 쓰실래요? 상업. 그럼 중복해서 지정해봤자 의미가 없겠구나. 중복되지 않게. 하나만 있어야 돼. 한 개 땅은 한 개 용도지역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15번.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지역인데 전국을 4, 9, 21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도시는 주상공로, 관리지역은 보생계, 농림하고 자연환경은 세분이 안 된다. 그래서 4개 지역, 9개 총지역인데 아까 서울에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제일 많았다고 그랬죠. 주거지역이 뭐 50%, 상업은 4.2%, 공업은 4.6%, 녹지가 40.8% 정도가 돼서 현재 서울은 주거지역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걸로 안 되니까 여기다가 아까 고도지구도 지정했고 미간지구도 지정했고 미간지구는 폐지됐죠. 방화지구도 지정한다고 했었죠. 얘는 규제가 세지는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다. 이건 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기를 녹지지역인데 개발진흥지구 지정했어요. 녹지는 원래 보존하라고 그랬죠. 얘를 지정하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야. 그럼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몇 개라고 그랬지? 용도지구? 9개. 그래서 9개가 거기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하면 기존의 용도지역 기능이 조금 더 괜찮아질 거다. 미관이나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 결정하는 지역인데 9개 있을 거예요. 10번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한다고 돼 있죠. 그 대통령령이 현재 없어요. 시행령에. 그래서 몇 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까지 9개인데 얘는 나중에 저랑 정의 한번 읽으면서 세분되는 거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우면 돼요. 저랑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로도 안 되니까 아까 만들었던 게 17번의 용도 뭐였죠? 구역.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부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이렇게 나오는 건데 뒤로 넘기시면은 그 그림에 여자애가 서 있는데 맨 왼쪽에 제일 큰 땅이 용도 뭐예요? 지역인데 거기 위에다가 용도지역 보완하려고 뭐를 만들었고 용도? 지구. 그거로도 안 되니까 용도 뭐를 또 만들었어요? 구역. 그래서 아까 이 세 가지를 우리 용3 제도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무슨 계획으로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지형도면이 지정돼서 고시가 되면 그 행위 제한이 들어간다. 효력 발생한다. 그리고 18, 19, 20은 개발행위 파트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읽어두시고 안 읽어도 돼요. 그리고 22번에 지형도면은 이제 결정된 내용 그려주는 거고 개발행위 중에 형질 변경은 그림 한번 보시면 돼. 그럼 뒤로 한 장 넘기시면은 자 이제 이거 하려면 이제 제일 먼저 아까 계획 짠다고 그랬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어떤 절차냐 그거 잠깐 쉬었다가 계획 파트 내용 하면 오늘 진도 끝나는 거거든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